안녕하세요. 네, 다이어트 스쿨 살자비를 1995년도 개설해서 28년 동안 운영하고 지도해온 다이어트 전문가 인간조각가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좀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는 세상에 기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팔이 잘라졌는데 붙인다. 기적이잖아요. 눈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눈알이 생겼다. 이런 기적은 없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무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이 몇 억이 생겼으면 좋겠다. 안 생겨요. 근데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기도도 하면서 그래 나 몇 억을 벌 거야.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도장을 잘못 눌러가지고 무일푼, 그러니까 빚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팔아먹은 거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살고 있는 집인이 모든 걸 파는 거로 돼가지고 세금만 잔뜩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지에 거지.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맹목고 그냥 술만 먹고 세월을 보내다가 그래 나 다시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기도 했죠. 하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몇 년 후에 수영장을 이렇게 가진 이런 집을, 그림도 그렸어요. 그리고 강남에다가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큰 거 해가지고 통유리로 하고 이런 거 상세하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만 했으면 이루어지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목표를 세우고 상세하게 그려놓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엉뚱하게 무슨 난 산에 가면서 무슨 무슨 예를 들어서 고래를 잡을 거야. 이건 안 되겠죠. 실천을 하더라도 바다로 가야 되겠죠. 그처럼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기적은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보면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떼돈을 벌고 싶어. 근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는 하고 싶지도 않고 방법도 모르겠는 거예요. 복권을 사요. 복권 사면은 사실은 그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기적 같은 일이 생겨요. 아예 복권 안 샀으면 기적 같은 일도 안 생기겠죠. 복권을 샀을 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 심리를 알기 때문에 복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듯이 다이어트도 보면은 그냥 쉽고 빠르고 편하게 그러니까 기적을 원하는 거죠. 저절로 빠지는 거 이런 걸 원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누구든 간에. 그런데 업자들,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놔두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기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빠져. 이걸 한 알만 먹고 자면 저절로 빠져. 이 주스만 맞으면 저절로 빠져.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홍보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넘어가요. 계속 지금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다이어트 도구들, 기구들 잔뜩 사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그뿐이겠어요? 물 대신 물에다 타먹는 가루도 있을 거고 약도 있을 거고 별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28년 됐다고 했잖아요. 다이어트를 지도한 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물게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이어트 전문 헬스클럽을 차렸을 때 한 명, 두 명 소문을 통해서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명한 체육인을 내세워가지고 방송에서, 방송이 아니죠. 그러니까 TV 공중파 선전에서 뭐 미모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여기 허리 밑에 받친 게 움직여요. 그러면 붕어 운동이 돼서 저절로 살이 빠진다. 일본 와스다 뭐 대학에 뭐 의학 박사가 뭐 거기다 막 같이 해요. 그러니까 체육인이 선전을 하면서 그 광고에 막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이건 뭐 무슨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저절로 빠진다. 그 유명한 사람이 선전하고 뭐 일본의 유명한 의학 박사가 했다니까 사람들 정말 많이 팔렸어요. 나중에는 뭐 모조품들 미모가 아니고 미마 뭐 미오 뭐 하여튼 수없이 나도 그걸 샀어요. 아니 저거 진짜면은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70만 원은 굉장히 비싼 건데도 내가 10대를 사는데 1원도 안 깎아졌어요. 나는 정말 그거 대단하니까는 10대를 샀어요. 그리고 살 빼러 오고 싶은 사람들한테 해라.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식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빠진다고 그랬으니까는요. 식단을 하고 그걸 해서 빠지면 식단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한 달 동안 거기 누워서 이렇게 흔들어 다니는 사람 1g도 안 빠졌어요. 이거 가짜구나. 그 중고로 파는데도 50만 원을 판다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 팔아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런 가짜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배에 대고만 있으면 막 뭐 두부를 그 기계에 올려놓고 다리가 두부가 다 깨져요. 자, 이렇게 지방이 다 깨서 다 빠져나간다. 얼마나 좋겠어요. 대고만 있으면 지방이 다 없어지는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비벼대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 뭐 하다못해 그게 3년을 주기로 돌아가요. 3년은 팔아먹는 거예요. 막 선전을 그렇게 하고 막 돈 그렇게 투자해드려도 사는 사람들이 많고 원가는 굉장히 저렴하니까는 뭐 한때 그 반신욕 하면 살 빠진다고 그래야 또 그 반신욕 하는 도구도 엄청나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기가 3년이더라고 보니까요. 또 새로운 게 또 나와요. 다이어트 식품도 대개 3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한때 막 그냥 유명 연예인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주스예요. 주스인데 이거만 먹으면 막 몸에 열이 나가지고 뭐 지방이 다 녹아가지고 다 빠져나간다. 그거 한 3년 팔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 또 뭐 나오고 또 무슨 차가 나와요. 무슨 차만 마시면 살이 빠진다 뭐. 근데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자들 돈을 벌고 싶어한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 짓을 해요. 이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 가끔가다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요. 하여튼 그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자들은 그걸 이용하기,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그러니까 홍보라는 거는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때리는 게 뭐 제일 빠르겠죠. 뭐 수 없는 사람들이 텔레비 공중파 방송을 보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미스 코리아를 제일 처음에는 이 인터넷으로 점점 퍼져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기 내가 살이 빠지고 나니까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막 이제 막 뭐 방학 때 갑자기 반쪽이 돼가지고 방학 지나고 나타나니까 애들이 어디서 뺐어 막 이러니까 막 연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방송국에서 알게 되고, 방송국에서 이 9시 뉴스에 한번 잠깐 짧게 나갔어요. 걷기 다이어트를 제가 창시했거든요. 1997년도에 KBS 9시 뉴스에 잠깐 나갔어요. 걷는 것이 살이 빠진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방송을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스쿨 살자비가 계속 발전했고, 그러다가
이제 미스코리아 진을 만들었는데 그 진 애가 다른 애들 그 전에도 미스코리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아니요 나 살 뺀 적 없어요. 원래 날씬했어요. 막 이랬는데 그 애는 기자회견에서 저 12kg 빼고 미스코리아 된 거예요. 이전의 모습은 과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만들은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나를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찾아오고 그럴 때 설명을 해주기가 그러니까 다른 무슨 이렇게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 설명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마른 사람들의 식습관을 관찰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다이어트가 살잡이 다이어트다라는 걸 그걸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책을 만들었어요. 책이 정말 잘 팔렸어요. 근데 그 책을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따라하고 근데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다 보면 빠지긴 빠지는데 오늘은 어기고 내일부터 다시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빼야 돼요. 한 번에 빼야지. 그럼 자꾸 내성이 생겨요. 자꾸 내성이 생기고 또 빼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다져야 돼요. 요게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리가 잡아가지고 식습관, 생활습관, 입맛까지 교정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만든 모습이 내 거가 되거든요. 근데 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kg인데 난 30kg만 빼면 난 정말 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70kg가 됐어요. 근데 좀 지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불만하게 돼 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아해요. 막 옷도 막 라지지만 맞네. 이전에 맞는 옷이 없었는데 한 두세 달만 지나면은 그냥 이때가 뺄 때 그냥 더 뺄걸. 지금부터 15kg만 더 빼가지고 55kg만 됐으면 좋겠어.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때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전보다 더 힘들어져요. 뺄 때 빼야 돼요. 근데 빼고 나서 또 마지막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뭐 일반식 해가지고 그냥 쪄버린다. 입맛도 안 바뀐 상태에서 그냥 막 다른 거랑 먹어가지고 옛날로 되돌아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책을 보고 따라 했을 때는 대부분 거기까지도 못 가요. 좀 빼다가 말다가 좀 빼다가 말다가 그러면 그때 다시 에이 저 사람한테 관리 받아야지 연락 와요. 그러면 벌써 식단 한 두 개는 못 쓰게 만들고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성을 하다 말다 해서 안 빠지게 됐을 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책을 3판까지 찍어내고 절판시켰어요. 절판시켰는데도 뭐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알았다 해놓고는 10년이 지나고 뭐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책이 돌아다니는 책이 있더라고요. 출판사에 연락했더니 아니 그 저기 뭐 지방의 서점에서 반품 온 거를 뭐 반품 몇십 년 동안 오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를 흉내낸 사람들 나한테 좀 살을 빼고 나서 요거 이렇게 하면 또 되지 않을까 해서 막 그 사람들이 막 또 책도 내기도 하고 막 또 아니면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마무리라고 하는데 마무리와 동시에 중요한 게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식단을 하고 같은 체형이고 같은 진행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자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정도 빼면 됐는데 좀 더 뺄까 하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다음 식단 주면 틀림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식단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아니야 막 굉장히 간절하게 하고 있고 막 지금 막 결혼식에 있어요. 막 급해요. 그러면 이 식단으로도 빠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다음 식단으로 넘겨줘야 돼요. 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체인점을 한번 만드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계자들이 이 정신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식단만 가지고 막 그냥 계속 이 식단 안 되면 저 식단 쓰고 저 식단 안 되면 이 식단 쓰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 다 망치겠다 해가지고 그 체인점들을 다 그만두게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 기적은 없고 기적 같은 일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보다 쉽게 빼고 싶어가지고 보다 편하게 빼고 싶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좀 특히 유명 연예인 내에서 광고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보통 막 뭐 몇백만 원짜리, 그러니까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이어트 지금까지 돈을 얼마 정도 이렇게 없앴나요? 그러면 보통 500 이상이요. 그리고 뭐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3천만 원 이상 쓴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뭐 이 다이어트에서 무슨 어디 가가지고 연예인 했다는 거 500만 원, 뭐 했다는 거 뭐 300만 원. 이거 몇 번 하면 금방 3천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가능한 거 도전한 거거든요. 굶는 만큼, 덜 먹는 만큼 체중은 내려가요. 그거 유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가능에 도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식탐이 커져서 폭식은 왔고, 몸은 점점 내성이 생겨서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됐고, 그러다 그때서야 우연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가 또 삼척까지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다이어트 지도에 대해서 좀 약간 등한시하다가, 이제 그래, 그 모임은 안 하더라도 유튜브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2024년부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유튜브를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인데,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긴 많이 봐요. 근데 아직까지 좀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구독을 누르는 거잖아요. 이제 구독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아주 일부분만 구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아주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이 방송 나오는 이 내용들을 좀 믿음이 그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다 쉽고 빠르고 편한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비싸고 뭐 가루 같은 거 먹는 거 몇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어디 하여튼 뭐 업체 같은 데 가면은 몇백만 원 그냥 없어지고, 또 저를 흉내내가지고 하는 그 어린애가 하는데, 그런 데에는 그런 막 300만 원 뭐 이런 데도 애들이 막 엄청나게들 몰리나 보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좀 이렇게 막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투도 젊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영상 자체도 말이 좀 제가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지 못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몇 킬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못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빼줄 체중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많이들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다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영상들을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식단에서, 그러니까 술안주 먹을 때 이런 안주들이 살이 안 찌고,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지기도 한다. 탄수화물도 이렇게 먹으면 뭐 안 찐다.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안 찐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내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영양소를 분리해서 지금 식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1995년도에 다이어트를 처음 지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칼로리를 계산해서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많이 하게 하면서 살을 빼는데 안 빠지고 찌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제어도 못하고 양을 줄이라고 하면 자꾸 식탐이 더 크게 발전돼서 또 폭식을 하고, 이게 왜 이럴까? 그럴 때 회식을 하는데, 그때 갈매기살 그 강남 개포동에 이제 제가 다이어트 스쿨을 살자비를 운영하던 곳 앞에 그 고깃집이 있었는데, 그 갈매기살을 맛있게 했어요. 이제 그 집에서 살을 빼러 온 그룹하고 살을 찌러 온 그룹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마른 그룹들은 살을 찌고 싶으니까 고기를 정말 빨리 먹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빨리 먹으면 살이 찐다.
다 지금도 지금 빨리 먹으면 살이 찐다고들 해요. 뭐 의학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다이어트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요. 빨리 먹으면 살찌고 천천히 먹으면 살이 안 찐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마른 아이들이 정말 빠르게 고기 위주로 먹었어요. 근데 비만 그룹들은 처음에 나온 반찬들, 옥수수 마요네즈에다 버터에다 한 거, 그것도 먹고 도토리묵도 먹고 반찬 나오는 거 다 골고루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빠르게 먹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도 안 먹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 골고루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 고기를 진짜로 마른 애들이 빨리 먹었으니까는 그 그룹들이 벌써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식사하실 분 없으세요? 된장찌개 올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마른 애들은 진짜로 고기를 배불리 먹었으니까는 됐어요. 그런데 비만 애들이 살을 빼러 온 그룹들이 무슨 소리야?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난 냉면, 나는 밥 먹을 테니까 된장찌개 해주세요. 이러는 거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빨리 먹으면은 살찐다고 그랬는데 마른 애들이 빨리 먹었고 비만인들은 그렇게 빨리 먹지 않았는데 고기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반찬을 골고루 먹었고 근데다가 마른 애들은 밥이나 냉면 나온다는데 진짜로 배부르니까는 안 먹겠다 그러면서 막 밖에 나가고 막 돌아다니고 신문 보고 이러는데 비만 그룹들은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다 먹겠다 그러더니만 먹더라고요. 근데 분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네? 특성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 그러면 특성이잖아요. 특성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5명이 빨리 먹고 10명 중에 5명이 느리게 먹는다. 이거는 분류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른 그룹들은 엉덩이가 이 살이 없으니까는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으면 자꾸 움직여요. 근데 비만 그룹들은 이 살들이 많으니까 쿠션이 좋으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정말 여유롭게 먹었어요. 마른 그룹들은 나가 있는 애들도 있었지만 앉아 있는 애들은 들썩들썩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 2차 가자, 이러는 거예요. 비만 그룹들은 이제 막 냉면 먹고 이제 이제 된장찌개하고 먹으면서 쟤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하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 그래 가자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식당 주인이 여름이었거든요. 저 수박 드시고 가세요 하고 수박을 들고 나오니까 마른 그룹들은 됐어요 하고 나갔는데 비만 그룹들은 무슨 소리야 주는 거 먹고 가요. 다 앉더라고. 다 앉았어요. 10명 중에 5명, 6명이 아니에요. 다 앉았어요. 마른 그룹들은 한두 명 먹겠다고 그러는 애들이고 대부분 나갔고요. 이게 틀리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마른 그룹들하고 비만 그룹들하고 식단을 이때까지 칼로리 계산해서 너는 마른 그룹들한테 많이 먹어. 그랬는데 마른 그룹들한테 아니야. 이제 많이 먹지 마. 그런데 골고루 먹어. 그리고 비만 그룹들한테 옛날에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너희들 빨리 먹으면서 많이 먹어.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편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편식. 밥 먹을 때 밥하고 야채만 먹고 고기 먹을 때 고기하고 야채만 먹고 마른 아이들이 먹던 것처럼. 그리고 후식 절대로 먹지 마. 간식 먹지 마. 마른 아이들 보고는 너희들은 밥 먹고 나서 꼭 간식을 먹어. 그때까지 칼로리 계산했을 때하고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이러지? 또 분류를 했어요. 처음에 상담했던 거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경험이 많을수록 보면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고 적게 나오고 하고 차이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차이 나는 게 다이어트 경험이 많을수록 다이어트 경험이 전혀 없으면 진짜 잘 빠져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살자리 식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때 28년 전에 저한테 온 사람들은 소문 듣고 다이어트를 지도해 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막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에다가 무슨 당뇨 전 단계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거 빨리 살을 빼라 하는데 살 빼야 되는 게 이제
지도하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소문 듣고 저한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기 시작. 이게 실험이나 마찬가지죠. 제일 처음엔 칼로리 계산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 편식을 하다가 편식하는 법에서 더 분리.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작가들이 막 자꾸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편식 식단이라고 했어요. 편식을 했더니 마른 아이들은 편식을 했고 비만이들은 골고루 먹었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주면서 만든 게 편식 식단이다.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영양소를 분리해서 먹는 식단이다. 그래서 분리 식단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방송 나갔을 때도 이건 영양소를 분리해서 먹는 분리 식단입니다. 근데 또 그걸 또 흉내내가지고 또 어떤 애가 분리 식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가 만든 거라고 또 막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그걸 또 상표 등록에다가 특허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흉내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잘해요. 그러니까 말도 매끄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마무리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관리 어떨 때는 모른 척하고 놔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같이 진짜 손잡고 울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폭식을 하면서 막 나도 괴로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또 나는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껍데기만 뺏겨가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 다음에 진짜로 다이어트의 성공은 몇 킬로를 뺀 것이 아니고 그 뺀 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오늘 얘기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그 기적은 없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적게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술도 마시면 안 된다고 알고 있고. 근데 요즘 이제 그걸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이제 술을 마셔도 이제 안 찐다는 게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퍼뜨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튜브 이제 활성화 시키면서 이제 해나가고 있을 테니까는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따라해보고 진짜 안 찌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진짜로 관리받고 싶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받고 싶다 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식단과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 방법. 운동도 이제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특정 부위를 빼는 운동은 없어요. 특정 부위 사이즈를 약간 줄일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특정 부위를 키울 수 있는 운동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식단과 운동, 그 다음에 또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서 안 찌게 만드는 거. 그러면 그게 바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곳에 수많이 돌아다니면서 막 돈 막 몇천만 원씩 없앴는데 와가지고 그걸 이뤄내면 그 몇 명, 그 수백만 명이 다이어트를 따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 성공한 그 몇 명들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번 얘기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기적은 없어요. 저절로 막 뭐 살 빠지는 뭐 알약 하나만 빠진다. 아직까지는 위를 줄여놨는데도 식습관, 생활습관, 입맛이 그대로만 찌드레니까요. 기적은 없어요. 기계에 뭐 대고만 있으면 빠진다. 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어트보다 칼로리 계산 안 하고 뭐 GI 지수 안 따지고 진짜 양도 배불리 막 배 터지게 먹으면서 그러다가 물론 그 다이어트 경험이 많거나 그다음에 근육을 많이 만들어 온 사람은 좋은 식단이 좀 짧아요. 점점 어려운 식단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 만들고 못 만들었던 거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걸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 같은 다이어트는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노력 안 하고 이렇게 저절로 쉽게 빠지는 그런 걸 좀
좀 원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사기꾼 업자들이 망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지만 저 사람 돈 벌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꾸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검색해서 둘러봐라. 둘러보고 그러다가 상담도 해보고 상담해보면서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뭐 질문해보면 가짜인 걸 또 알 수 있잖아요. 틀렸으면 이게 틀렸구나.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 이렇게 기적 같은 다이어트가 성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살을 빼는 어느 부위를 빼는 운동, 어느 부위를 이렇게 빼는 운동, 그건 없어요. 이런 것들이나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식단도 그 분리 식단에 이제 지금까지 식단들이 이렇게 조합하면서 이렇게 합치면서 이제 물론 그 사람마다 식단이 틀리니까 전체적인 부분의 식단을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나갈 테니까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검색해서 한번 또 둘러보시고요. 그러다가 또 부담 없이 전화 상담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고 끊으시면 되니까요. 또 이제 2024년도에는 이때까지 잘못된 그 다이어트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당신들이 원하시는 그 모습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끝내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